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책, 엄마의 공책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치매를 앓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따뜻한 손을 내미는 분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영화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정한 시작은 우리들의 부모님이었을 겁니다. 30년 넘게 반찬가게를 하면서 아들, 딸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낸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 많아 힘에 부치지만 그래도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가게를 지킬 생각입니다. 산과 들에서 나는 것들로 사람들 몸에 좋은 반찬을 만드는 게 보람이기도 하고요. 다만 40이 넘도록 시간 강사를 면하지 못하는 아들이 대학에 제대로 자리만 잡으면 이젠 정말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치매라니요. 뇌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을 동반한 초기 치매, 경도 인지 장애, 이미 돌아가셨거나 지금 이 시간에도 돌봐드려야 하는 내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화 엄마의 공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치매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뇌 사진이나 뇌 그림으로 시작하는 어려운 치매 이론서나 자녀들의 극진한 치매 간병 일기가 아닌 치매 가이드북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치매는 한 사람, 한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도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치매 국가 책임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사회적 서비스의 종류,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세부 기술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치매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치매는 상식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니 누구나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합니다. 알면 막상 나의 일이 되었을 때 받아들이기가 조금 덜 어렵습니다. 알면 어려움에 처한 환자와 가족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알면 치매에 걸린 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치매가 아닌 엄마의 공책을 제목으로 삼은 것은 치매라는 병이 아닌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서 치매든 아니든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인생에 담긴 신비한 보물을 찾아내 읽으면서 대신 기억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 가족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이상한 것이다. 가족 중의 누군가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곧바로 긴장하고 세심한 관찰에 들어가야 한다. 외출하기 싫어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옷 매무새가 예전 같지 않고 흐트러진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다. 거스름돈 계산이 제대로 안 된다. 항상 같은 옷을 더러운 채로 입고 있거나 목욕하기 싫어한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다. 아들 규현이 어머니가 조금 이상하다고 눈치채는 순간이 있는데 윤자처럼 나이 탓이라며 웃어 넘기기만 하면 위험하다. 한 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하다. 이런 순간순간을 무시하며 넘기다 보면 치매 증세가 눈앞에서 가려져 보이지 않고 결국 병이 깊어진 다음 뒤늦게 후회하며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지금의 치매는 이미 15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에 앞서 25년 전부터 걸음걸이 등을 통해 그 조짐을 알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짧게 잡아 15년, 지금 나이 60세라면 75세 이후 치매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절로 그 답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둘, 최근 기억에 장애가 생긴다. 오래전 일은 비교적 잘 기억하는데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흔히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느끼는데 건강한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 다르다. 냉장고도 아닌 냉동실에서 비닐랩에 꽁꽁 쌓인 휴대폰을 발견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아파트 주차장에 고이 모셔놓은 자동차를 그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에 도저히 찾을 수 없어 주차장을 몇 바퀴 돌았다. 거기다가 이웃 사람도 똑같은 처지였는지 주차장 이 모퉁이 저 모퉁이를 돌며 계속 마주쳐서 민망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찾느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힘을 뺀다. 약속 시간 깜빡하기 일수다. 불에 올려놓고 잠깐 다른 일 하다가 태워먹은 냄비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다. 무언가 잊어버리고 나서 내 탓이오 하면 괜찮고 남의 탓이오 하면 치매라는 말이 있는데 60세 이후의 건강한 건망증은 당연히 뇌가 정상 상태이고 일상의 일부분에서 건망증이 나타난다. 또한 건망증의 빈도가 많더라도 스스로 깨달아 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치매로 인한 건망증은 뇌의 질병이기 때문에 일상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며 판단력 저하와 함께 진행되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같은 말의 반복,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일의 반복은 초기 치매의 주요 증상이다.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하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가스를 제대로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선풍기를 켰는지 안 켰는지,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 데다가 실수를 몇 번 한 적이 있어 비정상적일 만큼 확인을 반복하는 일 또한 마찬가지다. 점점 이런 일이 많아지는데도 여전히 나이 탓을 하거나 요즘 너무 바쁘고 생각할 게 많아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달래주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셋,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 익숙한 물건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사람 이름이 가물가물하다. 기계체조를 전공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고전 음악에 조예가 깊고 피아노 연주와 성악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어르신은 정년 퇴직 후에도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사진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며 새로 도전한 오카리나 연주 이야기로 넘어갈 때는 청춘이 따로 없었다. 그런데 불과 3년을 못 채웠다. 교회 예배 시간에 앞에 나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말 그대로 중언부언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두엽 언어장애라는 말을 전해 듣고 찾아뵈었을 때는 이미 말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아니, 잊어버린 것일까? 잊었는지 잃었는지 그 구분조차 의미 없을 만큼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알아듣기는 하는 것 같았지만 머리와 가슴속 한가득 하고 싶은 말이 들어차 있는지 무언가 짧은 소리를 내며 당신의 가슴을 답답하다는 듯 쾅쾅 쳐댔다. 답답해 죽겠다는 표정을 담고 잔뜩 찡그린 얼굴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단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것을 여러 차례 묻기도 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주위에서는 원래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고 말을 유창하게 할 줄 모른다며 넘어가기 쉬운데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무언가 말로 표현하는 것을 몹시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정확하거나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가 하면 이해력이 떨어져 여럿이 나누는 이야기의 흐름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묻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거나 했던 말을 반복하다 보니 다음 말로 이어지지 못하고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말이 없어진다. 넷, 진압력의 상실이 나타난다. 시간과 장소, 어떤 사건의 원인과 결과, 상황이나 환경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바르게 아는 능력인 진압력이 점차 떨어진다. 지금 날짜와 시간을 아는 능력을 시간 진압력, 장소가 어디인지 아는 능력을 장소 진압력, 자신이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능력을 사람 진압력이라고 한다. 진압력을 유지하는 데는 기억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매가 진행되면 진압력도 영향을 받는다. 진압력의 상실은 시간, 장소, 사람 순으로 나타난다. 시간 진압력이 떨어지면 연, 월, 일이나 시간을 착각하고 중요한 날을 잘 모르거나 잊어버린다. 처음에는 시간 개념부터 없어지다가 차츰 밤과 낮 구분에 혼동이 와서 아직 저녁 때가 아닌데도 비가 오려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빨리 저녁살 씻어야 한다고 서두른다. 밤과 낮 혼동에 이어 계절 감각도 없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겨울옷을 껴입기도 한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자기 집을 못 찾아 들어오고 집안에서도 안방과 부엌, 화장실을 구분 못하는 장소 진압력이 떨어진다. 물론 치매 초기에는 대체로 장소 진압력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익숙한 곳에서 길을 찾는 일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장소 진압력이 비교적 좋다고 해도 시공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하철 환승역에서 자신이 가려고 했던 방향을 찾지 못해 길을 헤매다가 약속 시간에 늦거나 헤매다가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긴다. 5.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생각한 대로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친구들 모임을 마치고 음식점에서 나와 자기 차를 제대로 찾아서 잘 올라탄 후 시동을 건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출발을 하려니 차가 꼼짝도 않더란다. 시동을 껐다 켰다 여러 차례 반복해도 차는 요지부동. 아무리 살펴봐도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서 주차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차창을 통해 쓱 훑어보고는 한마디 툭 핀잔을 주더란다. 사이드 안 풀었잖아요. 운전을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몰고 다닌 지 얼마 안 된 새 차도 아니니 깜빡 잊었으면 얼른 주차 브레이크를 풀면 되는데 이렇게 다시 묻고 말았단다. 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푸는 건데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어찌어찌해서 집에는 무사히 도착을 했고 한참 전 일이지만 그때 일만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고 했다. 이야기 끝에 식구들에게는 비밀이라며 쑥스러운 웃음과 함께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거의 매일 익숙하게 해오던 일을 정확하게 해내지 못한 전형적인 예이다. 직업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업무 능률이 떨어지면서 실수하는 일이 잦아진다. 하물며 무언가 돌발 상황이라도 벌어지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까지 몹시 힘들어하거나 끝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아무리 사용 설명서를 읽고 젊은 사람들에게 다시 또 설명을 들어도 새로운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의 조작법을 익히기 어려워 나중에 사용하겠다며 구석에 가만히 모셔두거나 아예 사용을 거부한다. 수행 능력의 저하로 볼 수 있다. 심해지면
자신이 작동 방법을 잊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수시로 전화가 고장났다, TV가 안 나온다, 가스레인지가 안 켜진다며 성화를 부린다. 6. 집중력이 줄어들고 계산 능력에 문제가 발생한다. 집중력이 줄어들면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어도 쉽게 흥미를 잃고 관심이 분산된다. 조금이라도 상황이 복잡해지면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며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무언가 결정 내리기를 어려워한다. 2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게 되면 한 가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실수를 하게 되어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한다. 또한 집중력과 관계가 있는 계산 능력에도 문제가 생긴다. 70대 초반 여자 어르신은 다른 증상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는데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아오고도 가게 주인이 자기를 속였다고 화를 내고 반대로 너무 많이 거슬러 주었다며 다시 돌려주러 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가족들이 알게 되었고 치매 진단을 받았다. 치매 간이 검사에도 100-7, 93-7로 이어지는 순차적 뺄셈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산 능력뿐만이 아니라 돈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가 하면 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통장이나 인감 도장을 잃어버리고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른다. 지갑에 동전이 가득한가 하면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사들인다. 영화 속에서도 어머니가 항상 주인 몰래 그냥 집어왔는지 그래도 가끔은 신발값을 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어머니 장롱 안에 남자아이 운동화가 한두 켤레도 아니고 잔뜩 들어있는 것을 아들 규현이 발견한다. 7. 성격이 변한다. 본래의 성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전혀 다른 면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치매가 시작되면 환자 스스로가 무언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다그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울해지기 쉽다. 또한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고 기분이 쉽게 변하면서 작은 일에 화를 내거나 자주 눈물을 흘린다. 판단력 저하로 실수하는 일도 많아진다. 그러나 그동안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어른으로 권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발병 후에도 일방적으로 상대를 내리누르려 하거나 심하게 고집을 부린다. 한편 무표정해지면서 수동적이 되어가거나 무기력감과 함께 자발성과 적극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기도 한다. 의욕이 없어지면서 즐겨보던 TV나 신문도 보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무런 흥미가 없으며 우울 증세와 함께 항상 몸이 아프다고 하소연을 한다. 게다가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도덕관념이라든가 수치심, 소유 개념을 잃어버리는 인격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이다. 복지관에서 만난 남자 어르신은 더할 수 없이 부드러운 미소에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상담을 위해 찾아온 며느리는 아버님이 가족들 앞에서 수시로 아랫도리를 드러낸다며 고통과 역겨움을 호소했다. 당황하기는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참다 못해 달려오기 얼마 전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근 병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치매 검사 결과 치매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영화 속 어머니는 시장 신발 가게에서 주인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운동화를 자기 것처럼 태연하게 봉투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평소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염치 없는 행동이나 성적인 행동까지도 스스럼 없이 한다. 여기에 더해 비현실적인 생각, 감정 조절 불능, 공격성과 불면 증상,
배회 등의 정신 증상과 행동 증상이 나타나면서 치매는 점점 심해지고 돌보기 어려운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환자도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치매 환자 본인은 본인의 병을 어느 정도나 알고 있을까? 자신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치매는 보통 초기, 중기, 말기의 3단계나 초기 치매, 중고도 치매의 2단계로 구분한다. 뒤로 갈수록 지적 능력을 포함한 모든 기능이 나빠지면서 식사나 용변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고 누워서만 지내는 상태에 이르게 되지만 초기에는 자신의 병에 대한 의식이 있다. 나의 탓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영화 속 어머니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아들에게 자기가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니들은 내가 바보로 보이냐? 의사가 나 치매라고 하지? 요즘 경로당이나 보건소 가면 치매 환자한테 의사가 어떻게 하는지 얘기 다 들어. 그러면서 어머니는 인생 동동거리며 참 바쁘게 살았네. 그런데 잊어버리고 싶은 건 아니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다 기억이 안 나니 죽을 때가 된 거지. 혼잣말인 듯 속을 내보이고 끝내 홀로 방에 앉아 소리 없이 운다. 지질이 복도 없네. 부모 복, 남편 복, 자식 복도 없더니만 내가 널 잊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으니. 아기를 데리고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받으러 소아과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기 수첩이다. 신생아에 태어난 날짜와 시간, 몸무게, 키, 머리둘레 등을 적어넣는 것을 시작으로 병원에 갈 때마다 몸무게나 키 등을 기록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예방주사 기록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수첩이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위한 애견 수첩도 있어서 동물병원에 갈 때 가지고 다닌다. 이런 수첩은 의사가 기록해서 병원에 보관하는 환자 개인 차트보다야 물론 간단하지만 그래도 보호자가 진료일을 확인하거나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기 수첩이나 반려동물 수첩과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에게도 건강 수첩이 있어야 한다. 아니 어쩌면 아기나 반려동물보다 치매 환자에게 더 필요하고 유용하지 않을까? 어느 병원, 어느 진료과를 막론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과 환자의 증상이나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을 메모해 가면 의사에게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너무도 명백한 치매 증세를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면서도 애써 부인하며 외면하는 마음,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 해도 도대체가 믿겨지지 않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마음 저 밑바닥에는 혼란이 자리 잡고 있다. 혼란 속에서 병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어쩜 지극히 당연한 일. 병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병 아닌 사람에게로 향하기도 한다.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인 치매 환자에게 거부감을 드러내며 불친절하게 대하고 돌봄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 때론 환자를 방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충격에 사로잡혀 슬퍼하며 부인만 하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생이 안타깝고 불쌍하다며 억울해할 것인가? 언제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두렵고 막막하다며 넋놓고 앉아있을 것인가? 마지막까지도 자식들 괴롭힌다며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언제까지 품고 있을 것인가? 진단을 통해 치매를 확진받았다면 혼란과 거부, 부정, 분노, 원망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단념의 단계로 빨리 들어가야 한다.
다시 말해 병이 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병을 제대로 파악해 환자와 함께 앞으로 걸어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이미 병은 시작되었으니 최대한 서로의 고통을 줄이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치매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나 자신도 나이 들어가면서 치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유전적으로 부모님의 치매 인자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싫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수용해야만 한다. 치매 가족들이 이처럼 혼란, 거절, 단념, 수용에 이르는 과정을 치매 가족의 심리 4단계라고 한다. 환자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텅 비어버리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고 해도 존재 자체가 하찮아지는 것은 아니다.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직 남아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다.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기능을 잔존 기능이라고 하는데 치매 환자는 이 잔존 기능을 사용해서 오늘을 살아간다. 따라서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할 수 있는 걸 도와주게 되면 할 수 있는 것까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서 어머니가 김치를 버무리면서 액젓을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옆에서 도와야 한다. 지금 이 기능이 멈추었으니 어머니가 알아서 넣으세요 하지 말고 액젓은 우리가 대신 넣고 어머니가 잘할 수 있는 버무리는 걸 해달라고 부탁한다. 간이 알맞게 되었다면 모든 공을 어머니께 돌리면서 칭찬을 한다.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네요. 최선을 다해 오늘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치매 환자. 그 삶의 무게가 결코 만만치 않을지라도 버티고 있는 연약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치매는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며 뇌혈관이나 뇌세포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이다. 일몰증후군. 치매 환자가 오전에는 괜찮다가 오후에 접어들어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면 상태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일몰증후군이라고 한다. 많은 환자가 해질녘에 더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흥분하거나 망상이 심해진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두워지면 주위가 희미하게 보이니 혼란을 느끼게 되고 거기다가 낮에 쌓인 피로로 인해 몸과 마음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짐작한다. 오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오후에는 차분하게 쉬면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면 도움이 된다. 해질녘에 돌보는 사람이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환자와 함께 있어주도록 하고 환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나 TV 소리, 잔잔한 음악, 밝은 조명 또한 도움이 된다. 치매 환자도 감정을 가진 인격체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행동을 명령하는 뇌에 병이 생겼다고 해서 하찮은 사람이 되거나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병에 걸린 것일 뿐 그 병이 환자 자신의 인격까지 변화시키고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지만 존재는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물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다. 자기 잘못을 다 잊어버린 채 지금 당장의 표정이나 말투에 서운해하고 노여워한다. 기억은 사라지고 감정만, 그것도 자기가 지금껏 해왔고 지금 내보이는 모든 문제는 있고 당장 느껴지는 상대의 기분에만 반응한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처지나 상황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자기 내키는 대로다. 그러나 아픈 것을 어쩌겠는가. 그러니 비록 어린아이들 표현대로 생각 주머니가 깨졌다 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도우며 돌봐야 한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병 앞에서 존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 돌봄으로써 치매 환자가 마지막까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치매 환자만 우울한 것이 아니다. 가족도 우울하다.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우울하게 마련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져서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치매의 경우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물론 흔히 착한 치매, 예쁜 치매라고 부르는 문제 행동이 심하지 않은 환자는 가족들을 조금 덜 힘들게 하기는 하지만 치매라는 질병 자체가 아름답고 품이 있는 노년의 삶을 무망하게 만들어버린다. 노력한다고 나아지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돌본다고 애틋함이 깊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허무해지면서 의욕이 떨어진다. 우울할 수밖에 없다.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끝을 치매로 마무리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인생 자체의 회의를 느낀다. 우울하다. 치매 노인 돌봄과 간병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우울과 고립 속에 빠져들면서 간병살인, 간병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병,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에 대해 개인과 가족에게만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사회가 다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감사합니다.